자요. 여러분 강의 노트요 21쪽으로 한번 보세요. 강의 노트 21쪽이요. 동시행 항벽권이라 되어 있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벽권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은 또 다른가 봐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 빨간색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오케이. 그래도 발상은 참 좋아, 발상. 자요. 우리 동시행 항벽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1일이 잔금 날짜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잔금을 이렇게 줘야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잔금을 받으려면 등기를 해주면서 잔금을 받고요. 을은요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 등기하고 여기 뭐가 있죠? 잔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동시이행인데요. 만약에 이 갑의 입장에서는요, 을이 잔금을 안 주죠. 잔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이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요. 여기 등기를 안 주죠. 그러면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언제까지요? 이것을 뭐냐면 잔금을 지급을 거절하는 거. 이거 잔금 지급을 뭐란다? 거절하죠. 이 거절을 뭐란다? 이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거절하냐? 잔금을 줄 때까지요. 이 사람이 만약에 등기소를 줄 때까지. 이 사람이 만약에 5월 1일 날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가져왔다. 그럼 나도 언제 잔금을 준다? 5월 1일 날 잔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급할 때까지. 그러면 원래 잔금 날짜는 2월 1일인데 잔금 날짜가 몇 월 며칠이다? 5월 1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우리 잔금 날짜가 5월 1일로 연기됐다. 그것을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줄 곳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항변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줄 때까지 내 것을 뭐하겠다? 인도를 거절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요 등기소를 가져온다. 그럼 나도 등기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하나예요. 하나의 무슨 관계? 대가 관계예요. 대가 관계에 있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죠. 하나예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대가가 있는 쌍무 계약인데요. 첫 번째요. 첫 번째 별개의 약정이 있죠. 별개의 약정은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데요. 별개는요. 어떤 경우는 가능하냐면요. 당사자의 특약 있죠? 특약이 있으면 가능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무슨 법을 배우죠? 채권법을 배우고 있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뭐다?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별개의 약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경락인이 된 거예요. 그럼 경락인은 등기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이란 저당권자는 돈을 배당을 받았겠죠. 배당금을 받아갔겠죠.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되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그럼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돈을 배당받아간 돈을요 다시 병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이 병은요 등기를 말소해가지고요 이 등기를 갑에게 이렇게 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요 배당받은 채권자죠.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받은 자의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이행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봐요. 만약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등기를 말소해서 이전해 주지 않으면 결국 을이 돈을 주지 않는데 누가 손해가 돼? 갑이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을의 병에 대한 반환 의무와 병의 을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는 서로가 별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병은 등기를 말소해 주고 을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을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을이 배당 받아간 것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거부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별개의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요. 여러분 여기 동일성 먼저 있다 없다 없는 걸 경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계는 뭐라고 했죠?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라고 해서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는데 이 1억 빌려준 것을 없애기로 하고 뭐라냐?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요 나중에 대신 주기로 약속하는 것. 원래 을이요 돈을 빌렸죠? 그럼 돈 1억을 갚아야 되지만 을이 한 사람이 나 돈 없으니까 그냥 돈 빌린 거 없는 걸로 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이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인도해 주기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 이것을 뭐란다? 돈이 뭐로 바뀌었다? 물건으로 바뀌었죠? 건물로 바뀌었죠? 이것을 뭐란다?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는 돈이 완전히 건물,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는 동시행 함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상속이라거나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냐? 채권 양도용 동시행 함유권이 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을하고 계약했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요 을로부터 잔금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 말이죠. 갑이요 사망했죠. 그러면 갑이 사망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죠. 이것을 상속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상속받아가지고 이 병이요 을하고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잔금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갑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갑이 등기를 주면서 잔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 사망하니까 병이 갑을 상속해가지고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등기를 해주면서 잔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과 이것이 어때요? 두 가지가 다 어때요? 동일하죠. 우리 이것을 동일성이 있다, 여전히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요 2번이나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냐면 여기서 3번은요 갑은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을 있죠? 을은 여기서요 토지를 인도해 주기로 둘이 합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갑의 건물이 갑의 잘못으로 채무불이행이 돼가지고 이것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갑이 잘못해서 건물이 불타가지고요 이 건물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화재 보험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손해배상 채권하고요 을의 토지 인도 의무가 여전히 동시이행인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는요 돈은 필요 없고 건물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타버렸죠. 그러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제하지 않고 자기는 이 건물 가격이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화재보험금은 1억 1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해제하게 낫겠어요? 1억 1천만 원 받은 게 낫겠어요? 1억 1천만 원 받은 게 낫겠죠? 그래서 1억 1천만 원 달라. 내가 토지를 줄 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물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이 손해배상 채권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청와대가 누구죠?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럼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는요 비서실장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주된 권리고요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하죠. 여러분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는 절대로 동시행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요 대통령이요 비 오는 날요 한번 앞에 걸어가는 거 한번 봐봐. 대통령 걸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뭘 받치고 가? 우산 엄청나게 커요. 파라솔 우산 받치고 가죠? 일단 뒤에서 따라오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일단 길어야 돼요. 알겠죠?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비춰야 되죠?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대통령 앞에 가고 뒤에 가죠? 이건 여러분 절대로 만약에 대통령하고 동선에 서 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옛날에요 전두환이 있을 때 이순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순자 턱이 길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참모들이 좀 뒤로 가라 뒤로. 그래도 안 돼 이순자는. 자기가 대통령이냐 그냥 턱 내밀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보다 더 앞에 나갔죠?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 이건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는 절대로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비서실장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만둬야 그러면 비서실장은 당연히 그만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비서실장이 나 그만둘 테니까 너도 그만둬라.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이게 그대로 똑같아. 그대로 똑같아. 봐. 채권을 뭐 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채권에 변제하고 동시이행이냐 이 말이죠. 이러면 우리 저당을 잡는 것은요. 저당을 잡기 위해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고 나서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을 잡아요. 돈을 빌리고 혹시 갚을지 못 갚을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담보로 집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우리 뭐라냐?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저당권을 뭐라냐?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의 변제가 선이행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당권 등기 말소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이 뭐라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줘야 돈을 변제하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주된 권리죠? 먼저 변제를 해. 그러면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등기를 마으면 된다? 말소하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번으로 뭐냐? 이게 아주 가장 많이 나오죠? 매매요, 매매. 이런 매매에 있어요. 완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매매에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매매에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완전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은요, 항상 매매에서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해주죠. 을이 갑한테 잔금을 이렇게 해주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하죠.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동시이행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부가가치세 있죠? 이 부가가치세를요, 을이 부담하기로 했어. 을이. 그럼 어떻게 하냐?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하고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왜? 완전하게 이전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요. 여기가 뭐가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요.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처분이 있다. 가처분. 이렇게 다 이건 다 등기거든요. 이런 것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완전하게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압류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이행은 좀 이따 보겠지만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처분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가처분 등기를 뭐 할 때까지? 말소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뭐 한다?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듣고 계시죠? 그래서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들으면 무슨 말인지 감이 올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1단계. 여기까지가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났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멀리 나가면 여러분 힘드니까 1단계 조사하면서 간단 말이죠. 어디를 보냐? 여러분요, 22쪽 강의 노트 22쪽을 보셔요. 여러분 22쪽 보면 맨 위에 박스가 딱 나와 있죠. 박스. 22페이지. 하나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별개의 약정은 안 된다. 동일성, 목적물의 인도 의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변제와 담보권의 소멸.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제목을 쭉 하나씩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1번 하나의 대가관계죠. 그래서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별개의 약정은 안 돼요. 거기다 써. 하나의 임으로 별개의 약정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 쓰란 말이죠. 뭐라고 쓰면 특약으로 가능하다. 별개의 약정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옆에다가 특약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특약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2번이죠. 동일성 유지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은 가능해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뭐죠? 안 되는 거 경계죠, 경계. 경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채권양도는 뭐고 채무인수는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써놨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요. 목적물 뭐죠? 인도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아까 여기 인도 의무 있죠? 여기요. 갑일한테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데 목적물이 멸실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요.
그래서 목적물에 인도 의무가 있는데요. 목적물이 멸실이 됐죠.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이러한 경우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고요. 4번은요. 매매거래에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봐봐. 여기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것은 등기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그래서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이행이 원칙인데요. 바로 그 옆에 와봐. 바로 옆에 보면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이행이다. 또 이것도 또 원칙으로 되어 있죠. 판례가 이것도 원칙 저것도 원칙. 보면 하나는 N쪽은요 등기하고 잔금, 여기는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이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90%고 하나는 10%로 되어 있죠. 그러면 90%는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이행이 돼 이 말이죠. 그런데 10%는요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둘 다 동시이행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느 곳으로 시험에 나오든지 간에 다 맞는 말이다. 그럼 그 밑에를 봐봐. 그 밑에 2번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등기 서류 제공이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을 봐봐. 을이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을이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잔금의 지급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선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5번은 봐봐. 5번 밑에 이제 24페이지 24페이지 보면 변제와 담보권 소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변제 채권을 뭐라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하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저당권 등기는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하고 주된 권리는 절대로 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먼저 선이행, 먼저 뭘 한다? 먼저 변제를 한다. 먼저 변제. 여기 봐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먼저 뭘 한다? 변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변제하죠. 그러면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해요. 나중에 뭐 하면 된다?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면 돼. 나중에 시간 나올 때. 알겠죠? 지금 됐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일단 여러분 암기라고. 그 다음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기는 이제 하나의 대가관계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에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이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요. 중도금을 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상대방이요 신용 불안하고 이 사람이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된 거예요. 재산 상태가 악화. 무슨 말이냐? 을이 지금 갑한테요 중도금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곧 부도가 맞는다는 거예요. 또는 파산 선고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잔금을 중도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등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린 것은 뭐냐?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중도금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불안을 제거해라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불안의 항변권. 그 불안의 항변권 거기 나왔죠? 뭐라 나왔죠? 신용 불안, 재산 상태의 악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좀 가봐보라고 하면 2월 1일 중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1월 25일 날 갑이 지금 부도 직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갑한테요 중도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잔금을 주고 등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너가 부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가 스스로 제거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 다음 장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중도금이죠. 중도금을 뭐라 하냐? 여러분 선이행이라고 그래. 이걸 만약에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를 못하냐? 나중에요. 해제를 할 때 너무 어려워요. 알겠죠? 이건 이제 잔금이죠. 잔금을 뭐라 하냐?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행기. 그러면 중도금이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돼.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죠. 동시이행이 아니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죠. 그러면 뭐가 되냐?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런 말이죠.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렇게요. 잔금이죠. 잔금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잔금은 동시이행이죠. 등기하고. 따라서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준다 할지라도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을 뭐라 하냐? 이것을 이행
이행지체라고 얘기하죠.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그런데 여기는요,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러면 이행지체가 뭐예요? 이행지체가 돈 갚을 날짜가 오늘이란 말이죠. 오늘이 돈 갚을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행지체가 있으니까 뭐란다? 지연이자. 지연이자를 다른 말로 지연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뭐죠? 여기도 지연이자를 낸다 안 낸다? 이자를 내지 않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여기는요,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채무불이행을 뭐라냐? 이행지체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요, 동시행이 아니다, 여기는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행이 아니면, 동시행이 아닌데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면 계약을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이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동시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이것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 2월 1일 중도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요 4월 1일 뭐다? 잔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요 2월 1일 중도금이고 4월 1일 잔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은 안 주죠. 그러면 중도금이 1억이고요. 잔금이 1억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은 안 주죠. 그럼 이것을 선이행이라고 그래.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그것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럼 그때부터 이자를 내는 거야. 이자요. 그래서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요. 갑은 열받으면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월 1일이 딱 되죠? 4월 1일이 뭐죠? 잔금 날짜죠? 잔금 날짜가 딱 되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딱 되죠? 잔금 날짜? 그것을 이행기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럼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중도금을 주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잔금 날짜가 되기 전까지 해제를 해야 돼요. 잔금 날짜가 딱 돼버리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했죠? 이때부터 동시이행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자, 중도금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 1억, 이 모든 것하고 4월 1일 날 등기하고가 동시이행이 돼. 4월 1일 날 잔금 날짜가 동시이행이죠? 이때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왜? 잔금 날짜 이후에는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내니까 잔금 날짜까지만 이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잔금, 이 세 가지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상상 그러면 시험에 뭐냐 이렇게 나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잔금 날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 항상 이게요. 그 다음에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당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항변권을 뭐를 하지 않아도, 행사를 하지 않아도,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이행지체가 아니고요, 이 지연이자가 없고요,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냐? 항변권이 있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야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지연이자가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이자가 없다. 해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당연히.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하고, 또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 있으면 어떡하냐? 여기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하냐?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는 뭘 할 수 있냐?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보면 자동채권, 수동채권 때문에요, 한 선생은요, 민법 선생은 학생하고 싸워가지고 학원을 그만둔 사람도 있어. 강의를. 그럼 뭐 강의를 그만둘 것 같지도 없는데요. 아마 자동채권, 수동채권 헷갈려가지고요, 1월달에 강의할 때하고 3월달에 강의할 때하고 거꾸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학생이요, 왜 거꾸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거꾸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동영상 한번 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했더니 앞하고 뒤하고 잘못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창피하다고 안 했어. 근데 이게 뭐 창피할 것도 뭐가 있어요? 이런 보면 항상, 그럼 면제는 누가 하냐? 면제는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 그 다음에 상계는 누가 하냐? 상계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면제는 채권자, 상계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상계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하냐? 채무자 입장에서 한다 이 말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의뢰한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어. 이 갑을 뭐라 하냐?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을을 뭐라 한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자. 그런데요, 또 을은요, 또 갑한테 또 6천만 원 받을 게 있어. 6천만 원 외상대금이 있어. 그러니까 6천만 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채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천만 원에 대해서 갑은 채무자가 되죠. 그럼 돈 갚을 날짜가 오늘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계한다는 것은 뭐 한다? 퉁친다 이 말이에요. 퉁친다. 알겠죠? 어떻게 쳐요? 이 사람이 오늘 돈 갚을 날짜요, 갑이 을한테 1억 받았다가 또 6천만 원 돌려주느니 퉁쳐가지고 얼마만 받으면 돼? 4천만 원만 받으면 되고, 여기 을은요 1억 갖고 나서 다시 6천만 원 받으니 퉁쳐가지고 얼마만 갚으면 돼? 4천만 원만 갚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자, 서로가 계산한다, 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상계는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냐? 채무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을이 상계한다 해봐. 을이 상계하면 을이 채무자, 죄송해요. 을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상계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채무자의 입장에 있는 건 이것을 수동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입장인 것을 자동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죠. 그래서 자동채권은 뭐냐? 상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얘기하고, 수동채권은 상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얘기해요. 아무 말도 아니에요. 봐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상계하다 해봐. 갑이 상계하면 갑은요 채무자로서 상계하죠. 채무자. 갑이 상계하면 어때요? 채무자로서 상계하니까 채무를 뭐라 한다? 수동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을 뭐라 한다? 자동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오늘 듣고 나서 더 이상 듣지 않는 말일 거예요. 자동채권, 수동채권. 스틱하고 오토는 들어봐도 알겠죠? 자동하고 수동은 여기서밖에 안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나서 내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안 들어도 돼요. 알겠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냐? 이 말은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상계한다고 하면 갑은 채무자 입장에서 상계한다 이런 말이에요. 을이 상계한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상계하니까 채무를 수동채권,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을이 상계한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상계하죠. 채무를 수동채권, 채권을 자동채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지. 이것만 알면 돼. 그런데 여기 봐봐. 그러면 자동채권은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을 상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헷갈려서 어떻게 합니까? 알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의 몸에다가 상처를 입히면 돼, 안 돼? 자기 몸에다 스스로 상처를 입히면 돼, 안 돼? 그걸 자상이죠, 자상. 자상하면 돼, 안 돼? 안 돼. 상 받는 거 좋아, 안 좋아? 상 받는 거. 누가 상 주죠? 상 받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래서요, 상하면은 안 돼. 수상하면 돼, 수상. 그렇게 암기하면 돼. 자상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몸에 자기가 상처를 입히면 그걸 뭐란다? 맛이 같다? 새 걸처럼 뭐란다? 또라이다? 알겠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건 자상 안 돼. 자동채권을 상계 자상 안 돼. 상 받는 거 좋아, 나빠? 좋아. 수상 된단 말이죠. 상을 받는 건 된다. 수상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상. 이러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볼 거라면, 모의고사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보죠. 월별 모의고사요.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요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고 득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고 득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뭘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뭘 주고 그러면 좀 위화감 있고요. 뭐를 주냐? 2달러짜리 2달러. 그럼 2달러가 뭘 상징하죠? 행운을 상징하죠. 행운. 몰라요? 달러 행운이죠. 이거를 이제 한 번씩 줄 때가 있단 말이죠. 2달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2달러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알겠죠? 돈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 기분이잖아요. 왜요? 이것은 행운을 상징하니까요. 2달러 많이 구해드려요? 예. 어디가 많아? 아, 그래요? 아, 그래? 2달러 따로 해놓죠. 알겠죠? 그래서요, 2달러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상하면 된다, 안 된다? 자상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된다? 수상하면 뭐 한다? 된다. 이렇게 딱 알면 말이에요. 이렇게 딱.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딱 알면 돼. 그런데 뭐 이걸 수동채권, 자동채권,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한 번 들었죠? 그러니까 물론 1월 달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도 똑같이 들었죠? 그러면 지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이 정도 말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일회성의 원칙. 이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갑이요 2월 1일 날요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 등기 서류를. 그런데 을이요, 을이 뭐가 없냐? 을이 잔금이 없는 거예요. 을이 잔금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등기 서류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잔금이 없죠?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수령지체다.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자 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자 지체. 갑이한테 등기서를 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채권자 지체 중에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에요. 이행의 제공을 뭐란다? 계속한다. 이 말 계속하는 거고 한 번 이행 제공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한 번 제공한 경우가 있고 계속 제공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 계속 제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일한테 등기 서류를 계속 제공한다. 이 말의 뜻은 계속 제공한다는 것은 법무사 사무소라든가 중개업자 사무소에다가 법무사 사무소나 중개업자 사무소에다가 알겠죠? 그 등기 서류를 맡겨놓고 너 그러면 잔금 가져와서 받고 가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속 제공하면 을은 항변권이 있다 없다? 을은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항변권이 없다? 동시에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뭐를 내야 돼?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잔금 났지? 갑이 을한테 야 너 등기 서류 없어? 아니 잔금 없어? 그랬더니 없대. 야 그러면 내가 등기 서류 중개업자 사무소에 맡겨놓을 테니까 너 그러면 돈 있으면 돈 되는 대로 와서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뒤에 돈을 구해서 찾아갔어. 그러면 잔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한 달간 이자를 주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너 돈 없어? 그러니까 없대. 알았어. 그럼 나 집에 간다. 서류 가지고 그냥 가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딱 지금 한 번만. 그러면 항변권은요. 을은 어떻게 하냐?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가 있다. 행사할 수 있단 말은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변권을 행사한다 말은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 더 이상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에 빠졌다 해가지고 언제나 을의 항변권이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을의 항변권이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판례에서 보면 판례에서 보는 것을 얘기하면 첫 번째 계약이요. 여러분 딱 암기해.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가 되죠?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항변권이 뭐가 돼? 항변권이 소멸을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그러면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예요. 그래서 무효다, 취소다, 해제가 되죠? 그러면 반환 의무는 뭐가 된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죠. 동시 이행. 알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항상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반환 의무는 무조건 동시행이에요. 그럼 임대차죠. 임대차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죠. 보증금 반환이죠.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왜냐? 이건 시험에 잘 나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하냐면 임대차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신청해 가지고 등기를 하고 내가 이사를 가죠. 그냥 만약에 이사 가죠. 그냥 내가 이사 갔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된다. 그럼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등기 명령을 신청해 가지고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집이 경매가 돼도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왜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죠? 왜 임차권 등기? 보증금을 반환해 주니까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임차권 등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등기를 말소를 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말소하라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변제, 세 번째. 우리가 변제를 하죠. 돈을 빌리면 변제하죠. 변제하고 영수증이죠. 영수증을 교부한 것은 동시행인데요. 여기가 채권 증서죠.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증서는 뭐냐? 차용증이죠.
우리가 돈을 빌리고 나서 돈을 갚으러 가죠. 돈을 갚으면서 차용증 달라고 하면 안 돼. 돈을 갚으면서 뭘 달라고 그래야 돼? 영수증 달라고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영수증을 받고 나서 차용증을 찢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어음이요. 어음이요. 어음의 반환. 어음의 반환과 그 다음에 채권 있죠? 원인 채권, 채권의 변제. 채권의 변제는 이것은 동시이행이에요. 왜 동시이행이냐? 어음의 반환하고 채권하고. 여러분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어음은요 무인성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좀 여러분 어려우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요 갑이 나한테요 어음을 하나 끊어줬죠? 어음을 끊어줬단 말이죠. 1억짜리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음금을 달라고 하니까 1억을 갚았어요. 갚았는데 내가 어음을 안 줬어. 주지 않고 내가 그 어음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어음을 돌리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갑은 또 다른 사람한테 어음을 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금을 변제할 때는 그냥 변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변제한다? 내가 어음금을 변제할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뭘 달라? 어음을 달라게 하죠. 그 두 가지가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상당히 좀 까다롭지만 이것은 여러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요 25페이지 맨 위를 한번 보셔요. 그럼 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중도금이라고 되어 있죠? 선이행이죠. 그 다음에 동시행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죠? 위법성이죠.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이행지체죠. 지연이자를 내야 되겠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잔대금은요 동시행이죠. 잔대금은 동시행인데 잔대금에다 써 변제기라고 써. 변제기. 잔대금은 변제기 동시행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동시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죠. 따라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그 밑에 26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26페이지 예를 들면요 가방을 2월 1일 중도금 1억을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잔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월 1일 중도금을 안 주죠. 그러면 중도금을 안 주고 잔금 날짜가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냐?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러면 2월 1일 아니에요. 거기 2월 2일이에요. 해설 보면 1 그래서 2월 1일이라고 되죠. 2월 2일이야. 2월 2일. 2월 2일부터요. 5월 1일 잔금 날짜까지 이자 플러스 잔금이요.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 2월 1일 아니에요. 2월 2일부터 알겠죠?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밑에 그 해설 있죠? 해설에요. 두 번째 해설 봐봐. 2번. 이때 갑은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봐봐. 우리가 동시이행 관계 봐봐. 여기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이행일 때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제하려면 동시이행일 때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돼야 되죠. 다른 말로 상대방을 어디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해설 2번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봐요. 27페이지요. 27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나왔죠?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는요. 화살표를 봐봐. 화살표 언제나 위에. 이행제공이 계속 동그라미. 이행제공이 계속되면 항변권, 소멸 동그라미, 소멸. 그런데요. 한 번 이행제공할 때 한 번 동그라미 한 번. 한 번 이행제공, 과거에 한 번, 또는 다시 제공 없이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의 다 특징이 뭐예요? 계속이란 말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계속이 아니죠.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뭐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28페이지를 봐. 28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냐?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뭐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고 당연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밑에 소송법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면은 상환 이행 판결하는데 그 정도만 알고 그 밑에 민법상을 봐.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이자를 당연히 청구할 수가 없죠. 2번은요.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한다?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수상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자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동 채권으로 상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장이요. 29페이지 보면 임대차죠. 임대차에서요 보증금 반환후만 줄고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여러분 6번 봐봐. 6번을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나요? 6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이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주 별 중요하죠. 다시 2번 봐봐. 2번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러면 반환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변제하고 영수증 동시이행. 변제하고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4번 어음금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자, 그럼 봐요. 문제요. 문제를 보면 자, 동시항변권 2번 되어 있죠. 31번 되어 있죠. 자, 의라고 되어 있죠. 동시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줄 것이고 그런데 편무계약 줄 것이고 편무계약 X예요. 아까 우리 동시행은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 32번 동시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 등록의 특약 유효다 무효다? 왜 유효죠? 왜 유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권법은 모두가 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써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므로 이 말이죠.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합의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3번 교환, 환매, 임대차, 도급은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죠. 그런데 무상소비대차, 무상소비대차, 무상은 뭐죠? 무상 동그라미하고 편무. 우리가 아까 동시항변권은 어디서 인정돼? 쌍무에서 인정되죠. 그래서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교환, 환매, 임대차, 도급을 줄거 봐. 교환, 환매, 임대차, 도급을 써. 그 다음 뭐죠? 유상점 찍고 유상 쓰고 점 찍고 쌍무계약 이렇게. 이것을 유상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쌍무계약의 경우 쌍무계약의 경우는 동시행합의권과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34번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결련성 줄 것이고 맨 끝에 동시행합의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상의 결련성에다 써. 밑에다 뭐라 쓰냐? 존속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밑에다 쓰란 말이죠. 존속상의 결련성. 거기다가 뭐라 쓰냐? 위험 부담 이렇게. 위험 부담은 존속상의 결련성이에요. 자, 됐죠? 자, 35번 봐봐.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 줄고요. 공평의 관념과 신의측의 입각하여 양당사의 채무가 서로 줄고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하기. 서로 대가적 의미 관련. 좋은 말이죠. 36번은요. 상대방이요.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할 때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봐. 우리 아까 동시항변권을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항변권은 이 을이요. 갑이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면 을도 등기 서류를 받을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채무 이행에 따른 제공을 했어. 다른 말로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더 이상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죠. 갑이 등기 서류를 주면은 나도 뭐를 줘야 돼? 잔금을 줘야 되지. 잔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6번 37번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OX 먼저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 채무에 이행을 해야 된다. 거기요. 먼저 자기 채무에 이행, 자기 채무를 이행 거기에 줄 것이고 X요. 영 봐봐.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뭐가 있죠? 항변권이라는 게 있죠. 봐. 그럼 봐. 지금 여기 갑하고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갑이 을한테요. 등기서류를 줄 때까지 등기서류를 줬죠? 갑이한테 등기서류를 줬어? 그럼 을은 잔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잔금 줘야 되죠? 그런데 갑이 등기서류를 안 줘? 등기서류를 안 줘? 그러면요. 을은 잔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죠. 여기는 주죠. 갑이 등기서류를 가져오면 을도 잔금을 주죠. 갑이 등기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나도 잔금을 안 주죠. 그런데 항변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이 등기서류를 주지 않으면 나도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항변권이죠. 결국 무슨 말이죠? 갑은요, 자기 채무는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돈을 달라고 하면 어때요? 을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항변을 하든지, 채권법은 임의규정이니까 그냥 알았어, 먼저 돈 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만약에 갑이요 을한테 잔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기 서류를 갖다 주면서 잔금은 달라고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원칙은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은 달라고 해야 되지만 등기 서류를 주지 않고도 잔금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등기 서류를 주지 않고 잔금은 달라가지고 을한테, 그럼 을은 당신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나는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뭘 할 수 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변권을 행사를 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은 상대방이요, 자기 것은 줬어 안 줬어? 안 주고 내 것만 달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기 것을 안 주고 내 것만 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를 하면 된다? 항변권을 뭐 하면 돼? 행사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면 어디를 보냐면 37번을 보면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채무를 뭐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OX, X 이행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38번은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의 채무를 뭐하지 않더라도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길 주고 지체 책임이 없다 이꼴 동시이행 관계 이 말이죠. 동시이행 관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9번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에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시항변권의 원용 동그라미 원용, 다른 말로 행사 이 말이죠. 행사. 40번은요.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치권 줄고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타인에서 거기다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 거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 거절 이 말이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 거절.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요 뭐를 보냐면 뭐를 보냐?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다 써. 옆줄 긋고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지만 뭐죠? 항변권은요 점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틀렸죠? 41번요.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서로 병존 동그라미 병존. 그래서 유치권에다 뭐라 쓰냐? 물권이라고 쓰고요. 동시항변권에다 뭐라 쓰냐? 채권이라고 쓰세요. 하나는 물권적 성질이고 하나는 채권적 성질이기 때문에 병존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42번은요. 유치권은 물권이죠. 항변권은 뭐다? 항변권은 채권으로서 이행 거절이고요. 43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자, 44번요. 별개의 약정이 되어 있죠.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 줄 것이고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특약 동그라미 특약. 그럼 별개의 계약 줄 것이고 항변권 X. 별개의 특약에다가 줄 긋고 밑에다 항변권 X. 그런데 뭐가 있으면 특약. 특약이 있으면 그때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 동그라미.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이 뭐 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여기 봐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보면 별개의 약정은 항변권이 없죠? 그런데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이 뭐 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5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줄고 별개의 약정. 이런 별개의 약정은 특약이라고 하는 말이 없느라면 그때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6번 동일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봐봐. 동일성. 동일성은 상속이라든가 채권 양도 채무 인수죠.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줄고 채권이 양도. 여기 채권 양도로 되어 있죠? 그런데 뭐가 인정? 그다 써 줄고 동일성이 인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동시이행 관계. 알겠죠? 그 다음에 47번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 줄 것이고 채무 이행이 불능 줄 것이고
그러면 책임 있는 사이로 불능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줄거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여기죠.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그러면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소멸한다가 아니고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일성,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어디를 보냐면 49번을 봐봐. 완전한 권리 이전이라고 돼 있나요? 여기 봐봐. 여기 완전한 권리는 등기하고 대금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있다. 말소 플러스 등기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 플러스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거기 봐봐. 매매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 매매 줄 것이고, 체결된 매도인의 등기 이전 의무 줄 것이고, 등기 인도 의무, 등기 이전 인도 의무하고 잔대금 지급 의무 줄 것이고, 이 두 가지 봐봐.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자, 50번. 가압류 등기, 가압류 줄 것이고, 그럼 여러분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압류.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점은 플러스라 이 말이죠. 의무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대금 지급 의무 간에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51번 저당권. 또 저당권이 뭐죠? 여기 봐봐. 저당권이면 저당권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와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렇게 되어 있죠. 아무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봐. 양도소득세죠.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 줄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다음에 줄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와 바로 옆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채권담보 봐봐. 여기 채권담보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동시이행이 있다 없다? 없죠?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돼. 먼저 돈을 갚아야 돼. 먼저 돈을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담보,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 의무와 가등기 말소, 피담보 채권의 변제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줄거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 선이행. 이렇게 선이행. 먼저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4번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담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담보 그러면요, 여기 보면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줄거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거기다 써 부동산 양도 담보 이 말이죠. 이것을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담보하고 변제하고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뭐가 더 먼저다? 변제가 선이행이다. 알겠죠? 자, 여기 불안행변권이죠? 불안행변권은 뭐냐?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줄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거기 줄고 써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막을 수 있다. 줄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 그것을 항변권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옆에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 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 보면 56번이죠. 오시면 변제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봐 이제 변제기 다 거의 다 끝나니까요. 변제기에 이제 이게 나오겠죠. 거기 보면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지급 채무와, 알겠죠?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이행되지 않는 채 그 다음에 줄고 이행기를 토가, 여기 봐봐. 여기 먼저 선이행이 있는데 하지 않고 둘 다 이행기가 됐다. 이행기.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러면 이 말 자체를 봐봐.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뭘 뜻하는 걸 알아야 되죠. 말이 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다 기출문제 100%예요. 우리 공중에서 공자 100% 기출문제인데 이 말이 뜻한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둘 다 이행기를 도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앞에 문제가 전혀 중요한 말. 앞에는 그냥 들러리 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봐봐. 일회성의 원칙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수령지체 줄 것이고 빠진 상대방은 그 후 일방이 줄고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그러면 일방이 이행 좀 봐봐. 수령지체인데 일방이 이행을 제공 없이란 말은 계속 제공했다는 거예요? 한 번 제공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란 말이지 이게. 한 번. 알겠죠?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한다. 그러면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한 번 제공이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기 판례상 인정 봐봐. 판례상 인정. 무효 봐봐. 여기 무효 취소 해제. 무효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무조건 끝에만 봐.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끝을 봐. 뭐라고 나왔죠? 동시이행관계. 알겠죠? 딱 읽을 때 59번 매매계약이 무효 동그라미. 무효 양 당사자가 각각 받은 것보를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각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딱 거기까지만. 있지 않다 틀렸다고. 옆에가 지금 해설되어 있는 것은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 봐봐 여기 무효 취소 해제. 해제로 인한 해제 동그라미 맨 끝에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여기 어음을 할 때 어때요? 어음금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 그래서 뭐라면 채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반행한 경우 줄고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 어음의 반환.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 다음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는 무조건 동시이행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63번 62번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 보증금 쓸 때 다 필요 없어. 앞에는 다 필요 없고 그 다음 줄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면 65번을 먼저 봐봐. 65번을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그 다음에 줄고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죠? 맨 끝에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럼 63번을 봐. 전세죠? 이러면 전세권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전세 목적물에 줄고 전세권 용역시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의무와 바로 옆에 줄고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여러분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요 이사만 가면 안 돼요. 이사를 가면서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까지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자, 64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죠? 그 다음에 줄고 이건 나중에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공유 지분권자 상호간에 그 다음에 줄고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 딱 거기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유권을 공부를 할 때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66번 그럼 경매가 무효. 여기 봐봐 여기 경매가 무효. 경매가 무효라고 그랬죠? 배당금 반환 의무와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걸 지금 얘기해. 그래서 경매가 무효 거기로 줄고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채무자를 대하여 매수인에게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이것을 별개의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봐. 여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 위험부담하고 제3자 얘기하면 여기요 동시행하고 또 뭐가 또 많이 시간이 걸리냐면 해제권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머지는 이러면 그런데 해제권도 약간 복잡하지만 동시행 항변권처럼 복잡하진 않아요. 이 채권법에서 가장 복잡한 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임대차는 양이 많아. 임대차는 양이 많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시행 항변권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이 동시행 항변권은 뭐냐면 다 보려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중요해. 키워드.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무슨 말을 했을 때 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시행 항변권을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다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먼저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뭐죠? 하나하나가 다 지금 지문으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지문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요.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요. 어디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이 말이 중요하다 줄구라겠죠? 그 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줄을 이렇게 그어주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할까 봐서 그래요.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해요?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요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요 다음 주 이걸 좀 가져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위험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3별 간 계약. 그리고 다음 주는 계약의 해제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